지난 4년간 유튜브에서 한 내용, 변제금 산정하는 방법 관련된 내용들을 엑기스만 딱 꼽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인터넷에 막 찾느라고 고생하지 마시고 여기다 질문하세요. 여기다 질문하면 이게 질문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스가 있어요. 소스. 이렇게 소스를 딱 여기 누르면 제가 한 내용이 다 나와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채무자 소유의 모든 재산, 처분했을 때 예상되는 가치, 이게 청산가치예요. 채무자 소유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 예상되는 가치보다 변제금이 더 높아야 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지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어. 그리고 재산보다 더 많이 갚아야 돼, 또 게다가. 그 뜻이에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재산보다 더 많이 갚아라. 그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산가치를 생각하지 않았을 때 100만원씩, 그러니까 아까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빼가지고 월 100만원, 변제금 100만원에 3년, 3,600만원만 갚으면 돼요. 청산가치 생각하지 않으면. 근데 내가 재산이 5천만원에 있어. 근데 3,600만원 변제하면 재산보다 조금 변제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재산보다 많이 변제해야 된다는 원칙 때문에 3,60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을 변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산가치 보장을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면 청산가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청산가치 계산하는 방법.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주요 재산 및 행위, 대출금 사용처.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하면 현금 보유를 간주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어디 사용했는지 소명을 해야 돼. 내가 1,000만원 빌려가지고 한 900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법원에 다 밝혔는데 100만원을 못 밝혔네? 그럼 법원은 100만원 가지고 있다가 100만원 청산가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걸 보는 거고, 대출금 사용처를 일일이 다 밝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산 처분. 최근 5년 이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처분 또는 전세보증금 축소 등, 전세보증금이 5억원인데 4억으로 축소하면 1억이라는 게 어디가 사라졌죠? 예. 전세보증금 축소 등 재산 처분 내역 및 그 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됩니다. 재산이죠. 대출금도 내 통장에 들어오면 내 재산이 됐잖아. 이 재산 어디 가는지 소명해야 되는 거. 재산 처분, 재산이 어디로 가는지 소명. 한마디로 말해서 재산이 사라졌으면 어떻게 사라졌는지 소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자, 이거는 이제 대출금 사용처라든지 재산 처분, 이건 같은 내용이에요. 재산이 어디 갔는지 다 밝혀야 된다. 사라진 재산이 있으면. 특정 투자 및 채무 변제, 주식, 도박,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이나 지인 채무 변제에 사용된 대출금은 청산 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입증하면 청산 가치에 반영되지는 않아요. 도박은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박 손실금은 청산 가치에 반영될 확률이 큽니다. 도박도 내가 정말 도박한 게 맞고 정말 잃은 게 맞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청산가치 반영 안 해도 되는데, 도박은 불가능해. 누가 그런 증명서를 떼주는 데가 없어. 이 사람 도박으로 정말 얼마 잃었다는 거를 그런 증명서를 떼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도박으로 잃은 돈은 청산가치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식이나 가상화폐 손실은 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소에 내가 투자를 하잖아요. 돈 집어넣고 뭐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런 거래 내역이 다 들어있어요. 증권거래소에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KB증권 이런 걸 통해서 거래한다면 거기에 내가 돈을 얼마 집어넣고 뭘 사고 다 들어있어. 그래서 그 거래 내역을 딱 내면은 내가 손실봤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산가치 반영하지 않으면 돼. 근데 도박은 이거 증명을 못해. 이랬다는 걸. 누가 증명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지인 채무 변제 등 이런 대출금, 지인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은 뭐냐면은, 이건 편파변제라고. 편파변제는 개인회생에서는 그거를 부인권 대상행위, 부인 대상행위라 해서 그거는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 돼. 그게 없었던 걸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인한테 빚을 1,000만원 갚았어. 그러면은 이 1,000만원 받은 거 이거 무효야. 1,000만원 다시 갖고 와. 이걸 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회생이나 파산하는 사람이 그 직전에 특정 자 개인의 친한 사람한테 빚을 갚았어. 소송하면 가서 뺏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뺏어와. 소송 안 해. 귀찮으니까 안 하고 대신에 뺏어온 걸로 간주하자. 그럼 내가 1,000만원 다시 뺏어왔으니까 나한테 1,000만원 있는 걸로 간주하자. 그럼 뭐야? 재산이 됐으니까.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거예요. 지인 채무 변제에 사용된 건 편파변제. 자, 명의신탁재산. 채무자 돈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구입한 경우도 명의신탁재산.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내한테 집이 5억짜리 집이 있는데 5억짜리 집이 있으면 법원에서 그 5억짜리 집은 누구 돈으로 샀어요? 라고 증명하라고 그래. 근데 이제 그 증명 못 하잖아. 옛날에는 이제 내 돈으로 샀다고 추정해버려요. 추정해버려서 내 재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이제 왜 그러냐. 명의신탁했다고 보면 내 돈으로 샀다고 간주해버리는 거야, 법원에서. 근데 요새는 내 돈이 안 들어갔다는 간접적으로 증명하면 또 받아줘. 그러니까 이 배우자 명의 재산이 명의신탁임을 증거가 좀 명확해야지 청산가치를 가지. 이게 좀 명의신탁인지 아닌지가 좀 불분명하다.
그런 경우에는 서울해상법원에서는 이거 배우자 명의 재산을 청산가치를 반영하지. 어떤 경우냐? 이 집을 살 때 내 통장에 돈이 나갔어. 내 통장에 돈이 나갔으면 명백하게 이거는 명의신탁이야. 근데 배우자는 전혀 수입이 없었는데 나는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계속 생활비를 줬어. 근데 이 배우자가 이거를 한 10년, 20년 모아가지고 자기 통장에서 샀어.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내 돈으로 산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가 쓸 돈 아껴서 산 것인지 아무리 배우자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명백하게 보기 힘들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에 법원에서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청산가치 반영을 하는데 이제는 그런 경우는 청산가치 반영하지. 그 돈은 이제 배우자 돈이 됐다고 보는 거야. 그건 아내 돈인 거지. 그러니까 이건 명의신탁 볼 수 없다. 최근에는 부인권 대상 행위, 다른 사람에게 증여나 헐값 처분,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편파 변제 등은 부인권 행사 대상으로 간주돼야 청산 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정 투자 및 채무 변제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여기 편파 변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부인권 대상이에요. 자, 배우자 재산. 배우자 명의 재산의 절반은 채무 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단 서울해상법원 등 일부 법원은 명의신탁이나 부인권 대상에만 반영합니다. 명의신탁인 경우 또는 부인권 대상인 경우에만 배우자 재산을 이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한다는 거고, 자동차 시가를 반영하면 담보가 설정된 경우 담보 채무액은 제외하고 반영합니다. 시가는 중고차 시세. 내가 자동차가 있는데 살 때는 5천만 원 샀는데 지금 5년 됐어. 그러면 이게 차가 값이 떨어지잖아요. 중고차 가격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중고차 가격은 엔카나 보배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 같은 연식의 같은 옵션, 비슷한 옵션의 시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캡처해가지고 법원에 내면 돼요. 근데 법원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험증권에 이 자차를 들게 되면 거기 차량 가액이 있어요. 그걸로 시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중고차 시세는 얼마 안 되는데 혹시나 사고 나면 많이 보상받으려고 그 차량 가액을 높게 설정해 두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경우 좀 손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임차보증금, 채무자 소유의 명예 임차보증금이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소액보증금은 자동으로 공제된다. 법원에다가 소액보증금 뺄게요. 면제세 신청 안 해도 된다는 거고, 담보대출 잔액도 보증금에서 빼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소액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서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보증금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5,500만 원이 자동으로 공제가 되는 것. 만약에 보증금이 1억 6,500이다. 그럼 5,500 빼니까 1억 1,000만 원의 청산가치 가는 겁니다. 만약에 담보대출이 있다. 그럼 담보대출도 만약에 또 빼는 거예요. 나머지만 청산가치 간다. 이 말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소액보증금과 담보대출 잔액 둘 다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임차보증금에서. 나머지가 청산가치다. 이런 뜻이고. 그러면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에 보증금이 2억이다. 소액보증금 제도가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다가 면제세 신청을 해야 돼. 보증금은 2억이지만 한 1억은 대출받았고 나머지 1억 가지고는 소액보증금 제도에 나오는 그 1억 6천보다 적으니까 그 1억 중에서 5,500만 원 면제세를 인정해주세요. 이렇게 신청하는 거야. 그럼 법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선 변제 채무, 월 변제금 계산하고 총 변제금 계산할 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우선 변제 채무를 다 변제할 수 있어야 돼 또. 그래서 밀린 세금, 4대 보험료 등은 다른 채권보다 먼저 전액을 변제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3년만 변제하면 돼서 재산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3,600원을 변제하면 되는데 재산이 5천만 원이 있었네? 그러니까 재산보다 많이 변제된다는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죠. 청산가치 5천이면은 내가 5천만 원을 갖다가 5년 동안 나눠낸다고 해가지고 이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해요. 지금 당장 5천만 원 내놓으면 5천만 원의 가치가 있지만 이거를 만약 50개월 100만원씩 나눠낸다. 이게 현재 가치는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청산가치가 5천이면은 한 5,700만 원 정도 갚아야 현재 가치가 5천원이 돼서 그래서 나는 5,700 변제하라고 딱 봤는데 아이고 세금이 6천 밀려있네? 근데 세금은 다 변제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금도 변제하려면 6천 이상을 변제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6천만 변제하면 되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세금을 변제하면 나머지 일반 채무자도 일반 금융권도 변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도 변제를 좀 해줘야 돼. 세금보다 좀 더 변제를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일반 채권자들은 최소 변제금이라고 해서 빚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 그래서 빚이 5천만 원이다. 그럼 5%니까는 25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되고 5천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은 3% 더하기 100만 원을 변제해야 돼. 내가 아까 빚이 1억이고 세금이 6천만 원이야. 금융기관 빚이 1억이면 400은 최소 변제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금 6천이랑 400 해서 최소 6,400을 변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씩 5년 해가지고는 6천밖에 안 되니까 좀 올려야겠죠. 뭐 한 8만 원씩 5년 이렇게 변제한다. 그럼 한 6,400 변제해가지고 인가가 나는 거야. 근데 법원에서는 세금이 6천이면은 총 1억 2천을 변제해. 세금만큼 더 변제하라 이렇게 나와요. 하지만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네, 자기 소득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면은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네. 자, 우선 변제 채무, 밀린 세금, 4대 보험료 등은 다른 채권보다 먼저 전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기간 동안 이 우선 변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어야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은 비면책 채권이며 법원에 체불임금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 먼저 갚아야 개시 결정이 내릴 수 있습니다. 통상 인가 후 6개월 이내에 갚을 수 있는 금액에 의합니다. 네. 체불임금이라는 비면책 채권, 내가 옛날에 과거에 개인회생 하기 전에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할 때 근로자들한테 줘야 될 월급이 밀렸어. 그게 한 500만 원이야. 이 500만 원은 개인회생으로 정해진 데 변제금 있잖아. 이 변제금과 별도로 갚아야 돼.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내 정도 갚을 수 있다고 해야지 개인회생이 되는 거예요. 100만 원씩 5년 6천만 원 갚아야 되는데 체불임금 한 2천만 원 밀려있어. 그럼 내가 2천만 원을 한 6개월 이내에 어떻게 갚는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개인회생이 안 돼. 안 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가족이 된 누구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2천을 마련해서 변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원을 설득하든지. 그리고 실제 나중에 변제하면 법원에 변제했다는 걸 제출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이런 체불임금이 있다는 걸 숨기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좋은 방법은 아닌데. 마지막 변제기간. 네. 원칙적으로 36개월이며 월 변제금과 곱하여 총 변제금을 산정합니다. 법원에서 변제금 상향을 요구하는 경우 변제 기간을 늘리는 방식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으로부터 5년이 지나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지금 구글 노트북 LM에 내 친구 김변 여기 저기 링크가 있잖아요. 여기 내 친구 김변 공개 노트북. 이 공개 노트북에다가 질문하면 자세하게 정확한 정보를 이렇게 준다는 겁니다. 주니까는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 찾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내 친구 김변 요거 이용하시라. 예.